지루한 퇴근길 1시간만 시청해도 골프 실력이 향상되는 YD 퇴근길 골프 클래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양동석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의 프로를 소개해드리죠. 마소라, 김민석, 고일영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을 꾸려나갈 텐데요. 자, 참 많이 뵀던 이 김민석 프로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 레슨 함께하는 이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 프로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촬영이 되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인 만큼 풍성하게 레슨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그 풍성한 레슨 오늘도 기대해 보겠고요. 역시 자주 뵀던 분입니다. 소울크러쉬 마소라 프로의 오늘 각오도 역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는 잘 맞고 아이언은 안 맞고 또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가 안 맞는 이유 오늘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원함이 스튜디오 안으로 쫙 전달되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레슨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님, 이 배구 프로 고일영 프로인데요. 방송 전부터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었는데 긴장을 좀 푸시고 네. 오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긴장은 되는데 오늘 저의 레슨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프로처럼 어프로치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레슨하겠습니다. 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YD 퇴근길 골프 클래스는 네이버와 U+ 골프 앱을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시청자 댓글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6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해 볼 텐데요. 세 분의 프로님이 오늘 이 레슨의 키워드를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셋. 하이앤 로우. 네. 하이앤 로우.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 분의 프로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다른 레슨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레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프로님이 첫 번째 레슨 해주시나요? 떨리는 만큼 제가 먼저. 네. 내도 먼저 맞겠다 이런 네, 마인드인가요? 네, 좋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이 배구 프로 고일영 프로의 레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We go to the outside, 'cause we only get one life, so we do it. We're gonna go to the outside. We go to the outside. 안녕하세요. 고일영 프로입니다. 오늘 하이앤 로우라는 주제로 제가 레슨해드릴 내용은 내가 낮고 홀이 높고 내가 높고 홀이 낮은 상황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내가 높고 높고, 홀이 낮고. 낮고. 네, 집중해 주세요. 내가 네. 낮고 홀이 높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레슨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드에서 어프로치를 하시기 전에 꼭 캐디에게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여기 다 프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아마추어 분인 동석 MC한테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캐디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전 뭐 어프로치 샷 할 때 샌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샌드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 하죠? 다음에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몇 미터인가요? 그렇죠. 정중하게 좀 여쭤봤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필드 레슨을 나가게 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캐디한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제 여기까지 홀까지 거리가 몇 미터가 남았는지 많이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저는 대답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홀까지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홀까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치고자 하는 캐리 거리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사면을 빨리 파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홀과 내 공과 직후방에서 이렇게 경사면을 바라보시게 되면 경사면이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면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경사면을 확인해 주시면 경사가 홀이 높은지 아니면 내가 높은지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낮고 홀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핀까지 거리가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사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거리가 7, 굴러가는 거리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옆면에서 경사면을 확인한 후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셔서 7 정도인 위치에 한번 서서 한번 보시는 거죠. 내 공이 이 정도까지 떨어져서 이 정도만 굴러가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된 이 지점이 바로 최종적인 낙하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까지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내 공 있는 위치까지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음수를 세면서 한 발, 두 발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낙하 지점까지 거리가 이제 분명히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 거리까지 해당되는 스윙 크기를 이 정도 스피드의 스윙 크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곧바로 공을 타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연습 스윙을 막 10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습 스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동반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으므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빈 스윙은 최대한 한 3번에서 4번 정도만 집중해서 하셔야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리막, 내가 높고 홀이 낮은 내리막 라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통 내리막 라이가 이제 딱 남겨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이 굴러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띄우려고 하십니다. 무리해서 굉장히 띄우려고 하면 여기서 또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내리막 라이가 걸린 상황에 대해서는 핀을 오버시켜서 생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왼발이 낮고 오른발이 낮은 이렇게 내 몸 자체도 내리막 라이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공을 띄우려고 하셨다가는 더 큰 미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많이 굴려주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미스샷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발걸음을 센 것처럼 내가 떨어뜨려야 되는 지형까지 걸어가셔서 이 정도 떨어지면 많이 굴러가겠다라고 하는 지형을 찾아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내 공까지 걸어오셔서 거기까지 쳐주시는 건데요. 내리막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그 범프 앤드 런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략을 하실 수 있는데요. 범프 앤 런이란 뭐냐면 그린에 바로 직접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그린 전에 에이프론이라든가 아니면 잔디 이런 지형물을 맞춰서 내 속도를 약간 감속시켜서 접근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상황, 스튜디오 상황은 약간 평지성인데 제가 범프 앤 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린에 직접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린 전에 엣지라든가 아니면 잔디에 맞춰서 감속시켜서 접근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홀이 높은 상황과 두 번째로 홀이 낮은 상황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홀이 높거나 낮을 때 경사면을 이겨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경사면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셔서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미스샷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드에 나가시기 전에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컨택이 안 되시는 분들, 정확하게 공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컨택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컨택 연습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공을 이제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습장에서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으신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조금 추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치시는 경우.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캐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백스윙 크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들어서 그 크기를 믿지 못하고 감속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일정한 일관된 스윙 크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운스윙 속도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스피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뒷땅을 많이 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수하는 유형, 다운스윙 스피드를 감속하는 유형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 이런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자,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백스윙을 빼실 때 반듯하게 이렇게 빠지시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손목을 써서 안쪽으로 빼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안쪽으로 빼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땅을 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뒷땅을 경험하신 분들은 뒷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 약간 들어서 치는 텃볼을 치시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안쪽으로 빠지는지 똑바로 빠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버, 유틸리티 커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퍼터 커버도 상관없고 드라이버 커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클럽이 지나가서는 안 되는 지점에 유틸리티 커버를 한번 놔보시고요. 그냥 무의식 중에 한번 쳐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스윙을 하셨을 때 내가 생각 없이 스윙을 했는데 이 커버가 건드려지면 잘못된 스윙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건드려지면 백스윙이 안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잘 백스윙을 빠지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 커버가 걸리시는 분들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해서 커버가 안 걸리는 위치로 반듯하게 한 번, 두 번 정도 백스윙을 빼시고 그 다음에 타격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안쪽으로 빠지셨던 분들은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면 컨택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 이러한 유형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보셨나요, 프로님들 혹시? 네, 네. 봤습니다. 네, 좀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많이 평상시에. 봤어요. 네. 이런 분들은 보통 몸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어프로치를 하실 때 손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과도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이 맞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내가 원하는 클럽 페이스 앵글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헤드가 닫혀 맞을 수도 있고 열려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감각이 내 몸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많이 쓰기보다는 손의 감각을 좀 자유롭게 좀 훈련을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초에 셋업했던 그런 클럽 페이스 앵글로 백스윙 크기가 어떻든 간에 다시 원위치로 들어왔을 때 헤드 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몸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클럽 페이스 앵글로 정확하게 타격이 되는 어프로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패턴의 연습을 하신 다음에 컨택을 이제 좋게 이제 컨택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리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캐리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5m, 10m, 15m 이렇게 5 단위로 먼저 끊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5m, 10m, 뭐 15m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어드레스도 차이가 있고 뭐 스윙하는 속도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한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나만의 그런 스윙 크기하고 속도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5m, 10m, 15m를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3m, 뭐 6m, 9m 이런 섬세한 거리들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5m 단위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제가 어프로치를 하실 때 핀까지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경사면에 따라서 내리막일 때는 더 많이 굴러갈 수 있고 오르막일 때는 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착지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사면 파악이 우선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레슨으로 연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프로처럼 완벽한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고일영 프로가 긴장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차분하게 레슨을 또 잘 전달한 것 같아서 네. 지켜보는 저희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상황이고요. 실시간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꼬꼬님이 고일영 프로님의 강의 유익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유반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 프로님 잘생기셨다. 어우, 네. 그렇게 말씀을 달아주셨고, 네. 또 카나님은 와우 노플 고일형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사전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저희가 고른 질문 중에 U+ 앱을 통해 7707님이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기본 외지 각도에서 눕혀서 탄도를 높게 하는 스윙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네. 고일영 프로가 좀 이에 대한 해결법을 제시해 주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레슨이랑은 조금 약간 다른 레슨이긴 한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띄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아까 굴려야 된다고 그래야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굳이 띄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럽을 일단은 처음에 많이 뉘어주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 이 클럽의 헤드가 이렇게 좀 누울 수 있을 때까지 눕는 셋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을 치실 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을 띄운다고 해서
팔로우 스윙을 띄우려고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토핑의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드릴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처음에 최초에 셋업했던 클럽 페이스 모양이 누워져 있다 그러면 그 모양을 만든 이유가 공이 맞는 순간에도 누워 맞기 위해서 셋업을 이렇게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손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클럽 페이스 앵글을 눕혀 놓고 공을 칠 때 그 페이스 앵글로만 정확하게 들어가 준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발사각, 런치 앵글이 50도 가까이 뜨게 됐는데, 제가 로브샷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높이 팔로우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팔로우 스윙을 짧게 딱 했는데도 공이 엄청나게 많이 뜨시는 걸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클럽 페이스 앵글, 지금 띄워야 되기 때문에 눕혀져 있는 클럽 페이스 앵글을 백스윙 들어서 정확하게 들어오는 감각을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답변이 되고 또 시원시원한 답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사전 질문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7992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 저는 참 팔로만 하는 스윙을 매번 하는데 이 팔로만 하는 스윙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고프로님 네. 답을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 조금 길어지는데 좀 간략하게 좀 네.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팔로만 하는 스윙,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저에게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실 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팔로만 스윙을 하는데 이 팔로만 스윙하는 방법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팔로만 하는 스윙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팔로만 하는 스윙. 이 하체 사용이 없이 팔로만 스윙을 하게 되다 보면 궤적이 약간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보통 슬라이스를 좀 유발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드라이버가 좀 찍혀 맞거나. 그래서 팔로만 하는 스윙이 아니라 이 자연스럽게 몸을 전체적으로 잘 사용을 하시려면 백스윙을 가서 다운스윙을 들어가기에 머리가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팔로 휘둘러지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백스윙을 해서 머리를 뒤에다가 잡아둔 상태에서 클럽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 이런 식으로 허리가 쭉 들어가게끔 스윙을 해주시면 팔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하체로 치는 스윙이 돼서 아웃사이드 인 궤도를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머리를 뒤에다 두고 하체가 나가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는 겁니다. 들고 굿샷. 자, 이렇게 쳐주시면 팔로 덮이는 스윙이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들어가서 하체로 마무리하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 총 정리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프로치에 대한 레슨을 해드렸는데요. 경사면을 너무 이기려고 띄우거나 굴리거나 하지 마시고 그 있는 그대로의 경사면을 받아들여서 경사면을 이용해서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프로들처럼 어프로치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일영의 내가 낮고 홀이 높고 내가 높고 홀이 낮고, 경사면에선 경사를 거스르지 말고 경사를 이용하자. 홀까지의 거리가 아닌 낙하 지점을 파악한다. 내리막 경사에선 범프 앤 런을 시도해보자. 네, 백업 프로 고일영 프로의 레슨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방송 전부터 참 긴장된다고 해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완벽한 레슨을 해준 고일영 프로, 이 레슨 해본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땀이 막 다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알죠. 네, 여기 네. 땀이 좀 나가지고 네. 여기 찍어주지 마시고 네. 일단은 좀 긴장을 많이 한 상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레슨을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좀 많이 해보다가 이렇게 레슨을 여기서 하려니까, 라이브로 하려니까 좀 떨리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이 잘 했는지 오버그라운드로 다시 나온 고일영 프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레슨을 만나보시죠. 심플레이 김민서 프로의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We go to the outside, 'cause we only get one life, so we do it right. We go to the outside, we go to the outside.
안녕하세요. 심플레이 김민서 프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하이앤 로우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탄도를 조절하는 하이샷과 로우샷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탄도를 조절하는 샷은 요새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나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렇게 피해가는 샷을 하실 때 탄도를 조절해서 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탄도를 조절하는 샷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탄도를 낮게 하는 로우샷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로우샷은 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또한 이제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밑으로 이제 피해가기 위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먼저 어드레스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은 7번 아이언인데요. 7번 아이언을 가운데에 원래 공 위치에 놓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로우샷을 하실 때는 공 1개 정도 오른쪽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네, 오른쪽에 위치시켜 주시고 체중도 평소보다 왼쪽에 60% 정도 실어준다고 생각하고 셋업을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7번 아이언 로프트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한 5번 정도의 로프트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만 좀 바꿔주셔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낮은 탄도의 샷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체중을 왼쪽에 60% 정도 실어주신 상태 그대로 백스윙 탑을 올라가 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이때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시면 다시 공을 높이 띄우게 되는 샷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항상 계속 왼쪽에 체중을 60% 준 상태로 백스윙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60% 정도 실어준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면 되고요. 백스윙의 크기는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작게 한 80%만 한다 생각하고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백스윙을 좀 작게 해야만 스핀량이 줄어들면서 낮은 탄도의 샷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80%만 한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작게 백스윙을 해주시고 중요한 다운스윙을 하실 건데요. 다운스윙을 하실 때 이 왼손 등에 마크가 내 타겟 라인을 계속 바라보면서 다운스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제가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해볼게요. 왼손 등이 이렇게 타겟 라인을 바라보도록 다운스윙 했어요. 다시 한번 백스윙 하시고 천천히 왼손 등을 타겟 라인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이런 모양의 임팩트 포지션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손이 클럽보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핸드 퍼스트가 된 임팩트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클럽 헤드의 로프트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드 퍼스트가 되는 임팩트가 만들어져야만 여러분들이 낮은 탄도의 샷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평상시대로 손이 뒤에 있고 헤드가 먼저 지나치게 되면 공이 높게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낮은 탄도의 샷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핸드 퍼스트가 되는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쉽게 핸드 퍼스트가 되는 동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연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간단한 스틱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틱과 골프채를 같이 잡아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립을 같이 잡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공을 치실 건데 정확히 임팩트만 하고 멈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핸드 퍼스트가 되고 임팩트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 스틱 자체가 내 몸을 치지 않고 손과 이 클럽이 일자가 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이 뒤에 있고 헤드를 먼저 보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스틱이 내 몸을 치게 되는 이런 잘못된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실 때는 손등이 계속 타겟 라인을 향해 가면서 이런 임팩트 모션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핸드 퍼스트가 돼서 공이 맞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공이 낮게 날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공을 쳐볼게요. 왼손등이 타겟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굉장히 평상시보다 낮게 공이 날아가게 되고 핸드 퍼스트가 돼서 공이 맞는 느낌을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핸드 퍼스트가 될 수 있도록 임팩트를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된 임팩트 이후에는 속도를 좀 더 부드럽게 감속한다는 느낌으로 피니쉬를 좀 더 낮게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그래서 지금 어드레스와 이제 정확한 임팩트 그리고 피니쉬까지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평상시보다 좀 더 부드럽게 공을 쳤는데요. 이렇게 좀 더 스피드를 평상시보다 좀 더 부드럽게 쳐야만 스핀이 덜 걸리면서 공이 낮게 계속 유지되는 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보다 부드럽게 친다고 생각하시고 피니쉬만 낮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옆에서 피니쉬까지 같이 한번 보면서 로우 피니쉬도 한번 보실게요. 진짜 낮네요. 네, 평상시보다 굉장히 낮은 피니쉬를 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치고 나서 손이 굉장히 제 어깨 라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은 피니쉬를 만들어 주셔야만 마지막에 공이 높게 떠오르는 걸 방지하실 수 있는데요. 평상시처럼 손이 높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공도 다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로우 피니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런치 앵글 계속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네. 좀 전 샷도 12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낮게 네, 굉장히 구성이 되고 낮아지고 있네요. 있는데요. 네. 원래 7번 아이언이 이렇게 처음 공이 출발하는 각도가 한 17도? 네, 공이 처음 출발하는 각도를 이런 런치 앵글이라고 하는데 원래 평균 17도라고 보면 지금 한 12도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로우 피니쉬를 좀만 더 신경 써서 공을 쳐보도록 할 텐데요. 왼쪽 겨드랑이를 내 몸에 붙이고 그대로 붙인 상태 그대로 피니쉬를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높이 올라가긴 했지만 로우 피니쉬를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어깨 선상에 위치시키실 수 있도록 유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로우샷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덜 타기 위해서는 스핀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셔야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핀량을 줄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티도 평상시보다 조금만 낮게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어드레스 하신 다음에 공 위치도 평상시보다 좀만 오른쪽에 위치시켜 주실게요. 그리고 스핀량을 줄이기 위해서 백스윙은 80%만 하시고 좀 더 부드럽게 낮은 로우 피니쉬로 제가 공을 쳐보겠습니다. 진짜 낮. 네, 진짜 낮게 네. 가는데요. 엄청 낮게 날아가죠. 바람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것 같은 느낌.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런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거리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그렇네요. 지금 런치 앵글을 보시게 되면 5.8도가 나왔어요. 근데 오, 네. 네, 제가 원래 평상시대로 한번 공을 쳐볼게요. 네. 티도 한 칸 올리고 샷. 샷. 자. 지금 원래 보시게 장타이신데요? 되면, 네.
한 13.5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보다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바람의 영향을 덜 타는 드라이버 티샷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금 로우샷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하이샷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우샷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하이샷은 굉장히 따라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우샷의 정반대로만 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이샷을 따라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셋업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원래 가운데에 놓았으면 공 1개 정도 왼쪽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체중은 반대로 오른쪽에 60% 정도 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드레스 자세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를 유지한 상태로 반대로 백스윙을 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빠른 헤드 스피드로 높은 하이 피니쉬를 해서 제가 공을 쳐볼게요. 진짜 높게 네, 뜨는데요? 엄청 높게 21도. 21도까지 뜬 걸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7번 아이언이 한 17도 정도이면 지금 21도면 굉장히 높이 많이 뜬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더 피니쉬 자체를 머리 위로 들고 더 높게 한번 피니쉬를 해볼게요. 잘 못 쳤네요. 그래도 오, 굿샷. 그래도.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 피니쉬를 좀만 더 해주시면서 가속을 해주시면 더 높은 탄도의 샷을 해주실 수 있고 뒷바람이 부는 상황이나 아니면 앞핀일 때 이런 포대 그린일 때 높게 띄워서 런이 없는 샷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아이언 샷은 해보시고요. 드라이버를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드라이버 티샷은 뒷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좀 더 높게 띄어서 비거리에 더 영향을 받고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뒷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티를 좀 더 높게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체중을 두고 더 뒤에서 친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크게 하이 피니쉬로 쳐볼게요. 샷. 네. 거리가 정말 멀리 나가는데요? 네.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한 15도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뒤에서 치신다 생각하시고 피니쉬를 높게 가져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뒷바람을 좀 더 유리하게 이용하는 드라이버 티샷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탄도를 조절해서 바람이 부는 상황이나 아니면 장애물이 있을 때 이럴 때 탄도를 조절해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이샷과 로우샷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실시간 댓글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카나님이 굿샷 김민서 프로라고 달아주셨고요. 카나님이 더불어서 역시 프로입니다. 잘못 쳐도 굿샷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롱기스트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민서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워낙 또 장타자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거기에 뒷바람까지 이제 김민서 프로님이 알려주신 대로 좀 팔로우 스루를 높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바람을 잘 탈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키부님이 김민서 프로님 오늘 너무 이쁘네요 한 다음에 따봉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민서 프로가 오늘 이 하이샷과 로우샷 설명을 좀 했는데 총 네.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죠. 네, 이렇게 제가 하이샷과 로우샷에 대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어드레스만 바꾸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우샷이든 하이샷이든 충분히 쉽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샷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탄도를 조절해서 코스를 좀 더 공략하시면 스코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서의 바람에 따른 하이샷과 로우샷. 맞바람이 불 땐 로우샷. 평소보다 공 한 개 오른쪽, 몸의 중심은 약간 왼쪽. 백스윙을 작게 하고 손목을 덜 사용하여 스핀 양을 줄인다. 뒷바람이 불 때는 하이샷. 평소보다 공 한 개 왼쪽, 몸의 중심은 약간 오른쪽으로. 다운스윙을 빠르게 하며 피니쉬를 높게 한다. 네, 심플레이 김민서 프로의 레슨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즌2의 레슨이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뭔가 미련도 좀 남을 것 같은데 마지막 레슨을 하고 온 이 김민서 프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레슨이다 보니까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준비도 많이 했는데 한 단계 제가 업그레이드 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 한 단계 성장한 김민서 프로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가 응원을 하겠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레슨만이 남아 있습니다. 솔크러쉬 마소라 프로의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We go to the outside. 'Cause we only get one life, so we do it right. We gonna go to the outside. We go to the outside. 안녕하세요. 교과서 수익 만들기 마소라 프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택 앵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어택 앵글이요. 조금 저한테는 낯설고 생소한 단어긴 한데 프로님들만 쓰는 그런 전문 용어 아닌가요? 레슨할 때 저희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어택 앵글은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네, 어택 앵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팩트를 할 때 클럽 헤드가 공에 다가간 이런 입사 각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럽 헤드가 공보다 밑에서 위로 맞아진다 그러면 상향 타격이 될 것이고 또 클럽 헤드가 공보다 아래로 맞춰지게 된다면 하향 타격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알아야 할 딱 두 가지 바로 상향 타격과 하향 타격입니다. 먼저 제일 궁금해하시는 드라이버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공 위치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발 안쪽에 위치를 하죠. 이것 또한 우리가 상향 타격을 잘 할 수 있게 왼발의 위치를 해주시는 건데요. 여기서 손의 위치는 아이언처럼 핸드 퍼스트로 두는 게 아니라 클럽 헤드와 샤프트, 손이 이렇게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일자 혹은 내가 왼발에 더 많이 두는 사람이라면 그립보다 약간의 헤드 퍼스트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상향 타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 위치만 바꾸시더라도 더 좋은 상향 타격을 여러분들이 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스윙을 하셔야 드라이버가 슬라이스 나지도 않고 또 백스핀이 먹지도 않고 아주 좋은 샷을 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렇게 공 위치에 스틱을 깔아놨죠. 여기에서 백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스틱보다 더 오른쪽으로 머리와 상체가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스틱보다 제 머리와 상체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데 다운스윙을 할 때 우리의 머리와 상체가 스틱보다 더 이렇게 나가면서 맞춰지게 되면 상향 타격이 아니라 하향 타격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된 동작으로 한번 쳐볼게요. 백스윙을 해서 스틱보다 우리가 공이 왼쪽에 있다고 왼쪽으로 덤볐을 때에 대한 샷. 이렇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슬라이스로 찍히게 되죠. 네. 네, 원래 드라이버는요. 백스핀이 많아지면
슬라이스가 나게 되고 또 백스핀이 많아지게 되면 공이 이렇게 찍혀가기 때문에 거리도 안 나가는 샷을 칠 수밖에 없어서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좋은 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도 한번 저를 봐주신다면 자, 스틱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 상체와 머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고 다운스윙 할 때 하체는 왼쪽으로 가도 되지만 머리와 상체는 오른쪽으로 남겨두면서 다운스윙,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이런 모습을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위에서 다시 저를 봐주세요. 백스윙을 하고 빨간색 스틱보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굿샷. 네. 제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좀 의식을 많이 했더니 뭐 잘 맞진 않았지만 첫 번째 샷이랑은 정반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공이 가면서 런이 굉장히 많아진 걸 볼 수 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의 상체는 오른쪽으로 스틱에서 나가지 않게 굿샷. 네. 이렇게 딱 상향 타격이 알맞게 되었을 때 캐리 거리가 210m를 찍고 정가운데 지금 뻗어 나왔습니다. 네, 너무 제가 원하는 샷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 타격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티 위에 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찍어치거나 상체가 앞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상향 타격을 여러분이 치실 수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셨나요? 댓글이라도 뭐 댓글을 제가 좀 올라오겠나요? 읽어드릴게요. 자, 카나님이 마소라 프로 레슨 깔끔하게 잘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어택 앵글보다 저는 와이드 앵글이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옷도 깔끔하지만 옷이 역시 와이드 앵글이죠. 그렇죠. 네. 그럼 자, 제가 그리고 조콜님이 또 이 네. 마소라 프로의 교과서 레슨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교과서 가자!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마소라 프로님 병아리 요정 같아요. 라고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드라이버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쳐보고 다시 이번에는 하향 타격으로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이 치는 왼쪽 발 안쪽에 위치를 해주시고 손 위치는 제가 아까 핸드 포스트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아니죠. 헤드와 손이 일직선으로 두게 되고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절대 우리가 공한테 덤벼지지 않게 상체만 놔도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샷. 자, 너무 잘 맞는데요?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상향타격 어렵지 않죠? 네. 네. 뭐 보는 그러면- 저희는 어렵진 않은데 네, 네. 막상 해보면 또 많은 난관에 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상향 하향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좀 이제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어택 앵글이란 말을 이제 어디가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제가 그럼 이번에는 아이언에 대한 하향 타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이제 4번 아이언인데 우드나 4번 아이언, 그러니까 롱 아이언과 우드도 우리가 쓰러친다라고 많이 말을 듣죠. 그쵸?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네. 쓰러친다라고 많이 말을 들어서 굉장히 롱 아이언이나 우드를 이렇게 쓸어서 띄어서 치려고 하는 스윙 다시 보세요. 이렇게 치게 된다면 김민서 프로님 저 어떻게 샷이 나올 것 같으세요? 뒷땅도 나올 수 있고요. 그쵸? 네, 아니면 뒷땅 났다가 아니면 탑볼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우드나 롱아이언을요 쓰러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티가 없는 샷은요, 그러니까 잔디 위에 있는 볼은 무조건 우리가 그냥 치기만 해도 하향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굳이 그렇게 막 찍어치려고 혹은 또 막 쓸어치려고 하지 않으셔도 잔디 위에 공이 있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이렇게 공보다 1cm라도 위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하향 타격으로 맞춰지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클럽을 올라간 길대로만 다시 내려주려고만 하시면 충분하게 굿샷을 치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4번 아이언은 상향 타격이다, 하향 타격이다?
하향 타격입니다. 맞습니다. 하향 타격입니다. 제가 다시 또 한번 쳐보면서 보세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4번 아이언을 상향 타격으로 치고 있는지 하향 타격으로 치는지 한번 봐주세요. 오, 굿샷. 굿샷. 클럽이 그냥 백스윙을 올라간 팔에서 다시 내려가는 느낌의 공이 클럽 헤드가 공한테 맞춰졌어요. 다시 쳐볼게요. 4번 아이언은 상향 타격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올라간 팔에서 다시 그대로 이렇게 팔을 내려주는 스윙으로 샷. 오늘 잘 맞네요. 연습하러 오신 거 아닌지. 왜냐면 4번 아이언을 제가 상향 타격으로 쓰러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클럽 헤드의 무게가 공한테 잘 전달이 되어서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기만 해도 하향 타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향 타격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크게 한 3가지 정도 부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척추 각도가 그러니까 배치기가 되는 이런 스윙을 했을 때는 이렇게 어퍼블로 손목이 풀려서 어퍼블로로 칠 수 있고요. 다시 배가 공한테 가는 느낌으로 스윙하는 이런 안 좋은 다운스윙을 했을 때는 절대 하향 타격을 치실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운스윙을 할 때 그런 분 있잖아요. 왜 너무 내가 인아웃으로 스윙해야지 또 나는 샬로잉을 스윙해야지 라고 이렇게 굉장히 샬로잉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절대 하향 타격을 치실 수 없어요. 아이언은요. 올라가서 샬로잉 스윙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최저지점, 이 로우 포인트를 지나서 결국엔 올려맞기 때문에 아이언은 샬로잉 스윙을 절대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팔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는 내 손과 팔을 올린 길에서 다시 이렇게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올라간 길로 그대로 내려오죠? 네. 네. 그런데 뒤에서 쳐져서 로우 포인트를 지나면 이미 뒷땅 그리고 걷어 올려 맞는 이런 샷으로 하향 타격을 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요. 특히 숏아이언 그리고 어프로치를 치실 때 되게 내가 탄도를 높게 띄우고 싶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띄어치고 싶고 나도 앞핀에다 딱 붙이고 싶으셔서 이렇게 내 몸이 뒤집어져서 내가 이렇게 띄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9번 아이언을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클럽은 9번 아이언인데 아까 김민서 프로님이 하신 것처럼 제가 그립에 이렇게 스틱을 끼워 볼게요. 그립에 스틱을 끼워 놓고 지금 빨간색 스틱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그립 끝에 대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그립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봐주세요. 쭉 올라가면 제 그립 끝이 어디를 향해 있죠? 타겟을 타겟.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타겟을 향해져 있죠. 그 다음에는 백스윙으로 올라가고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한 부분이 올라간 대로 팔이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면 그립 끝이 지금 타겟이니까 다운스윙 내려갈 때는 어딜 또 향해져야 되죠? 타겟을 향해야죠.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립 끝이 다운스윙 스타트할 때 타겟 쪽으로 다시 타겟 쪽으로 이런 연습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향 타격을 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동작을 따라 했더니 그립 끝이 정면을 향한다 혹은 그립 끝이 타겟을 향하지 못하고 바로 하늘로 바라본다.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절대 하향 타격을 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동작을 잘 보고 바로 따라 해주세요. 자, 그립 끝을 타겟 쪽으로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스타트 할 때 타겟 쪽으로 이렇게 다운스윙 스타트. 그럼 지금 제 오른쪽 팔이 백스윙에 올라가 있는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내려지는 동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립 끝이
정면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치기와 샬로잉에 대한 안 좋은 동작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네, 스틱으로 네. 바로바로 드러나네요. 아, 네. 그럼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그립 끝에 대한 느낌을 계속 타겟 이런 느낌을 이어가면서 연습을 한번 제가 또 쳐볼게요. 그립 끝, 타겟. 샷. 샷. 너무 좋은 하향 타격이 맞아졌어요. 네. 진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거에 막 집중을 해서 치다 보니까 공이 너무 잘 맞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동작을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그립 끝이 타겟을 향하지 못하고 정면 이렇게 바로 네. 네, 믹스샷이. 오른쪽으로 네, 거의 볼이 오비가 날 뻔했죠. 그렇죠, 네. 네. 스윙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립 끝 하나로 방향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고 또 상향 타격인지 하향 타격인지도 이렇게 다운스윙 스타트할 때의 그립 끝에 대한 방향만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 주시면 그냥 18홀 내내 너무 좋은 샷만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네. 타겟. 굿샷. 샷.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언은 하향 타격이고 드라이버는 상향 상향 타격. 타격. 상향 네. 타격으로 이렇게 제가 두 개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쏙쏙 이 귀에 박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스틱을 좀 들고 저도 연습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이 상향, 하향 타격에 대한 실습에 대한 욕구가 뿜뿜했던 그런 레슨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레슨 오늘 총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드라이버를 칠 때는 공 위치는 왼발 안쪽에 놔주시고 손위치는 클럽과 손이 일자, 그리고 백스윙을 했을 때 절대 공한테 머리와 상체가 다가가지 않고 공위치 전으로만 스윙, 다운스윙 이렇게만 해주시기만 하시더라도 편안하게 상향 타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아이언은 우리가 다운블로 하향 타격을 너무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올라간 팔대로 그대로 떨어지고 그대로 내려주기만 하시더라도 이 클럽 헤드에 로프트에 맞는 하향 타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공을 띄어치려고 하시거나 혹은 너무 찍어치려고 하는 이런 동작은 안 하셔도 충분하게 하향 타격으로 공을 스핀을 먹일 수 있다는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마소라의 교과서 스윙을 위한 하이앤로우 포인트.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 아이언은 하향 타격. 상향 타격 손위치는 헤드와 일직선 혹은 헤드 퍼스트. 공이 바닥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향 타격 발생. 띄워치려는 것은 노노. 네, 솔크러쉬 마소라 프로의 레슨까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댓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조콜님이 이 퇴근길 마소라 프로님 레슨 덕분에 내일 이 어택 앵글로 잘난 척 좀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러모로 이 YD 퇴근길 골프 클래스 시청자분들이 이 레슨 보고 정말 남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이 한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솔크러쉬 마소라 프로도 레슨 함께한 이 소감 좀 들어볼게요. 네, 저도 드라이버가 안 맞고 또 아이언은 잘 맞고 또 아이언이 잘 안 맞으면 드라이버가 잘 맞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몇 년 동안 되게 오래 지속이 됐었는데 어택 앵글로 상향 타격 또
드라이버 외에 다른 클럽들은 하향 타격으로만 치는 요령, 오늘 알려드린 이 부분만 연습해도 저도 진짜 10타는 이상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이렇게 꿀팁 오늘 내일 당장 오늘부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최무배님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프로님. 네이버에서 다시 보기로 계속 돌려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민서 프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역시 함께한 소감 좀 들어볼게요. 네, 벌써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러 프로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이었지만 이 스타트를 잘 끊었던 고일영 프로의 소감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좀 제가 다 전달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많은 레슨들을 제가 또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이 레프트 앤 라이트라는 키워드 주제로 또 한 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해준 마소라, 김민석, 고일영 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안녕!